이상인이라는 위원장 대행하던 자가 이제 탄핵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고 탄핵안 표결 전에 사의를 표했고 윤석열이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한 명도 위원이 없는 상태로 돼 있죠. 지금 우리는 이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옥이죠. 누구나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처벌받으면 돼요. 그럼 처벌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 사람 보고 뭐 시비 붙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잘못했으니까. 학문적 소양이란 뭐냐? 유능함과 무능함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입이 없나 발이 없나? 김건희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해도 개사과를 하죠. 변호사를 시켜서 사과해요. 미쳤죠. 모든 것이 거짓말로. 변호사를 통해서 심려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해요. 아니 벙어리인가? 발이 없어? 국민 앞에 나서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발목아지가 부러졌나? 사과하는 신용하고 장난치나? 김건희와 윤석열의 특징은 연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점이야. 처음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연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세훈이 그랬듯이. 거짓말이 나라예요. 누구나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처벌받으면 돼요. 더워서 에어컨을 눈앞의 사건만 보고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윤석열, 김건희처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디올백 하나 가지고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둥,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그랬다는 둥, 이제는 돌려주라 그랬는데 뭐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 민중의 소리, 이 컷 하나가 말해주는 거죠. 블랙 코미디죠. 자, 최상병 사망 1주기가 됐는데 이 1주기의 특검을 한다고 전 난리를 부르니까 이제 무사히 건너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죠.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서 무사히 건너드리겠다. 국힘당 애들의 이 이야기가 정말 가소롭죠.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총만 없지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전당대회에서 떠들고 있어요. 한동훈이 물론 대표가 됐지만 어떤 정당인지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서로 혐오하고 증오하고 서로 극단의 정치에 들어가 있죠. 이제 의자가 날아가고 서로 쌈박질하고 예전에 삼김시대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힘당 애들이죠. 국힘당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하던 그 무지막지한 인간을 불러다가 대통령을 시키는 거죠. 누가 했어요? 이준석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김종인 같은 사람은 이준석이 이제 2027년이 되면 별이 순간이 온다고 그런 개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뭐가 뭔지를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다시 국힘당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눈앞의 사건들.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국힘당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다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이에요. 종부세 빼라. 고급주택 상속세 안 낼 수 있도록 해라. 초부자는 대물림을 더 쉽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상속세율을 50% 최고 상속세율이 50%인데 뭐야 40%로 낮추고 상속 금액을 그 면세해주는 상속 금액을 5천만 원이거든. 자식들에게 뭐 해주는 거 5천만 원인데 지금 뭘로 본 거야? 5억까지. 그렇게 세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민주당이 또 무슨 뻘짓을 하는지 봅시다. 민주당도 이 친문 세력들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김건희 명품백 종결 처리를 했어요. 권익위가. 거기서 반대했던 소수 의견이 나타났죠. 그랬더니 그 소수 의견을 낭독하자 그냥 뭐 나치다 뭐 형벌 구판이다 이게 독서를 퍼부었어요. 권익위원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다수 쪽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미움이다. 뭘 미워? 그건 반부패. 권익위라는 것은 반부패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게 국민권익위거든요. 근데 반부패커녕은 부패를 조장하고 자빠졌어요. 권익위 이놈들이. 다수의 민심이 정이냐? 우리는 지금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의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것을 수집해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미를 해석할 수 없다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여느 동물들입니다. 다른 동물들이죠.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 의미를 항상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해석 과정에서 반드시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 과정의 인과관계가 해석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인과관계를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에 기초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역사적 지평과 시대적 지평이 지평융합으로 일어나서 그것에 기초한 것인지를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역사적 지평이 있어야 돼요. 문재인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개혁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관이 할 일들을 청와대가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7푼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청와대가 왜 있어요 그러면. 사무관이 할 일을 하면. 수시와 정시 비율을 높이라는 등 어떻게 조정하라는 등 이런 아이고 나 진짜 아유 진짜 한심해서. 그러냐 뇌물 처먹고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부정부패를 마구 저지르고 지금 윤석열이 하듯이 그런 짓은 안 했어.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몰라 자기가. 아유 한심한 사람들 정말. 그래서 사건의 전모 게슈탈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사건의 전모를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어 왔는지. 사회현상은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아닌 한. 자연재해도 인과관계가 다 있죠. 과학자들이 보면 어떤 이유로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걸 알잖아요. 사회현상은 사람이 일으킨 거라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최순실의 나라에서 5년 만에 김건희의 나라가 되도록 한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전모를 알아야
국가 운영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그 단어 경영의 핵심입니다. 1시간 내에 또 못 끝나겠네요. 거의 30분 지나왔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